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어떤 여성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남성들에게 깊고 최면에 가까운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현대사회가 가르쳐온 모든 조건, 아름다움, 성공, 독립성을 갖춘 다른 여성들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무관심의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완벽하고 이해심 많고 열정적이며 배려심 깊으려고 애쓸수록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마치 편리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가구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새로운 유혹 기술에도 패션 잡지에도 친구들의 조언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대부분의 여성들이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 심리의 그림자 영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어떻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혼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갈 용기를 가졌던 남자는 오늘날까지도 불편하고 불안한 진실로 남아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자를 진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여자가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 남자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그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은 세상이 잘못해서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이른바 약점들은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남성 원형의 본질로 들어가는 5개의 신성한 관문, 5개의 숨겨진 접근 코드입니다. 이것은 고치거나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경애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이해하는 여성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을 하룻밤 동안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평생 동안 깨웁니다. 그리고 신분, 나이, 경험에 상관없이 남성의 95%는 무의식적으로 바로 이런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을 버리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친밀함의 열쇠를 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이며 융이 확신했던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오게 되는 남성 영혼의 심장부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약점 하나, 그의 동굴에 대한 필요, 고독의 원형.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남성의 약점은 그가 주기적으로 갑자기 상징적인 동굴로 물러나고 침묵하며 자신을 감추고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필요성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모욕처럼, 거절처럼, 끝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 그녀의 의식 속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관점에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동굴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두드리고 소리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틈새로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관심을 구걸합니다. 그녀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리가 커질수록 그는 더 깊이 침묵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녀는 그의 후퇴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근본적인 원형적 과정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남성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성취, 투쟁, 구조,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바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확장을 지속하려면 남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밤의 바다를 건너는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그의 동굴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 두려움, 의심,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쌓인 혼돈을 마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곱씹습니다. 그는 내면의 나침반이 다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의 동굴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감옥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의 성소이자 영혼을 다시 단련하는 작업장입니다.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여성은 사실 그의 침묵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외부 자극이 사라질 때 자신의 영혼에 내려앉는 침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의 떠남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녀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녀의 공황은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하는 그녀 내면의 아이의 외침입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도와주려고 하고 그가 말을 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그녀의 도움이 오히려 치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도록 고치를 깨트려 도와주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오히려 막 태어나려는 존재를 불구로 만들 뿐입니다. 그녀는 신성한 의식을 침해하여 그것을 가정 내 드라마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동굴에서 돌아왔을 때 안도감이 아니라 피로와 짜증을 느낍니다. 그의 성욕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또 다른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깨어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자가 동굴로 물러날 때 그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직관적이고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감지하며 아주 과감한 일을 합니다. 그는 그의 고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몰입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며 창의적인 일에 몰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물을 채웁니다. 그의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계는 바로 그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떨어져 있는 시간의 질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침범하지 않고 대신 그의 동굴 주위에 침묵과 수용의 장을 만듭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내 과정을 신뢰해. 나는 내 필요를 존중해. 준비가 되면 돌아와. 나는 기다릴게. 그녀는 감시자가 아니라 등대가 됩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가 돌아오는 길을 비추는 빛이며 이것이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자가 동굴에서 돌아와 아무도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의식이 존중받았으며 자신이 신뢰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단순한 애정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깨어납니다. 그 안에서 보호자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는 눈앞의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지혜와 안정, 그리고 안전의 화신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숨막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인식, 그녀는 내 어둠을 존중한다. 그녀는 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각성입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소를 지켜주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그가 그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의 마음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약함, 즉 그가 고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그의 일시적인 부재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여성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의 힘과 헌신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는 그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온전하며 더 강하고 한없이 감사하는 그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점, 사랑이 아닌 존중에 대한 갈증. 왕의 원형. 현대문화는 여성들에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100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남성을 보살핌과 다정함, 그리고 열정으로 감쌉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원형적인 남성 원리에게 있어 존중 없는 사랑은 굴욕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 감정, 정서, 충동일 수 있습니다. 존중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를 무능하다고 여기거나 그의 결정을 의심하거나 그를 더 나아지게 하려 하거나 이끌거나 고치려 든다면 남성은 사랑해가 아니라 너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사랑은 모성적인 보살핌, 관심으로 위장된 통제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원치 않는 조언, 무언가를 대신 해주려는 시도, 그리고 그에게 건네는 모든 은근한 내가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은 그의 남성적 자존심의 심장에 작은 독침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거세합니다. 종종 여성이 돕거나 개선하려는 욕구는 그녀 자신의 그림자 투영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야망을 그를 통해 실현하려 하거나 자신에게 인정하기 두려운 부분을 그를 고치려 하면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녀가 그를 통제하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남자는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존경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 존경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 그의 투쟁,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네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 네 힘을 보고 있어. 사랑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존경은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그의 친구, 꿈을 비판하는 여자는 그에게 둔하고 무의식적인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왜 그녀와 함께 있으면 불편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그의 인격, 사회적 가면을 사랑하려고 할 뿐 그의 자아 진짜 자신, 그의 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여성은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녀의 존중은 아첨이나 빈 칭찬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중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잠깐의 망설임, 비판하고 싶을 때 침묵할 수 있는 능력, 단지 그의 생각이기 때문에 겉보기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도 지지해주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평가가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에게 어떤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녀는 그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다스리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녀는 마치 현명한 정원사처럼 싹이 더 빨리 자라라고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빛을 비추며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그가 내린 결정의 결과로부터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줍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끼어들 틈이 없는 적극적이고 온전한 경청입니다. 그녀는 그의 길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프로젝트로 보지 않고 고유한 법칙과 궤도를 가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우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깊은 존중이 그로 하여금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여왕 곁의 왕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바깥 세상에서는 전사일지 몰라도 오직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처럼 느낍니다. 남자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는 산도 옮길 준비가 됩니다. 이제 그의 에너지는 그녀의 개선 시도로부터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데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대신 이 여성을 위해 봉사하고 그녀를 보호하며 세상을 그녀의 발 아래에 놓는 데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중이 그의 깊은 내면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존중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엄청나게 강력한 형태의 각성입니다. 존중받는 남자는 자기 자신 중 최고의 모습이 됩니다. 그는 어깨를 곧게 펴고 섭니다. 그의 시선은 맑아집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그 안에서 그것을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성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존중보다 우선시하는 여성들은 왜 자신의 남자가 점점 수동적이 되고 의욕을 잃거나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려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노예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숭배를 이끌어내는 건 오직 왕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드는 것은 왕좌가 아니라 여왕의 존중입니다. 세 번째 약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 영웅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열고 수도꼭지도 고치고 돈도 벌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주변의 남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약하고 유치한 파트너로 변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장 깊은 약점 중 하나인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는 원형적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웅의 원형을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남성의 내면에도 보호하고 봉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고대의 충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발현이 아니라 그의 본성의 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그의 자존감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 원형에 이중의 타격을 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성이 강한 부양자이자 보호자가 되기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종종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세상에 나는 상처받지 않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할 때 본질적으로 그는 당신의 힘은 여기서 필요하지 않아. 당신의 도움은 모욕이야. 당신의 영웅적인 본질은 여기서 쓸모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 주위에 무균적이고 뚫을 수 없는 장을 만들어 그의 남성적 원형이 사용되지 않아 점차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는 사실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종종 이런 여성의 과도한 독립성은 과거의 실망과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입니다. 이것은 한때 그녀의 생명을 구했던 갑옷이었지만 이제는 그 갑옷이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자기만의 자급자족의 외로운 탑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95%의 여성이 놓치는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하고 무력한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이고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조작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진짜 취약함과 유아적인 무력함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독립성과 취약성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취약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있으면 더 마음이 놓여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녀가 그를 밀어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녀가 그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녀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녀가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깨어있는 여성은 자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자립적일 수 있지만 그의 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불완전함을,
허락할 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의 조언을 구하며 그의 세상에 대한 시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를 후원자가 아니라 동지로 초대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려울 때 그가 자신을 안아주길 바라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녀는 날 구해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 곁에 있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지 않지만 자신의 혼란과 의심, 피로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를 구원자로 만들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몸이 아니라 평화를 지켜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 자신이 그녀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의 영웅적 원형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창조적인 각성의 형태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녀의 영웅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현명한 취약함으로 그에게 이 역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자랑스러워하는 여성들은 이 갑옷이 고통뿐만 아니라 남자의 헌신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웅에게는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공주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문제가 그저 힘든 하루였다고 해도 말이죠. 그에게 이 기회를 빼앗는 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약점 네 번째, 그가 몰래 갈망하는 항복, 평화를 추구하는 전사의 원형입니다. 세상은 남자에게 강인함과 결단력, 그리고 언제나 상황을 통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전사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친구들과 사회에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굳건한 의지와 자신감의 가면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지치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경계, 끊임없는 책임, 끊임없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의 정신적 에너지를 바닥까지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남성의 영혼이 가장 철저히 숨기는 비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이 전사는 적어도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의 갑옷을 벗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적이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항복할 수 있는 공간을 갈망합니다. 이 약점, 이 항복에 대한 갈망은 복종이나 의지의 약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항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강한 남자뿐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신뢰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이 약하고 지치고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판단이나 경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깨에 짊어진 온 세상의 무게를 그저 내쉬며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숨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섬세하고 수용적인 부분, 즉 자신의 아니마에 닿는 방식입니다. 이런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필수적인 재부팅이며 자아의 통제를 해체함으로써 존재의 더 깊은 층과의 연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그들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 기복, 불안, 그리고 드라마는 혼란의 장을 만듭니다. 이런 장에서는 전사가 자신의 갑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경계해야만 합니다. 둘째, 그들은 그의 취약함에서 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로를 드러내면 그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더 나쁘게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이 취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바위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셋째, 그들은 권력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옷을 벗는 순간 그들은 통제권을 잡으려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려 듭니다. 그들은 그의 솔직함을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며 이후의 논쟁에서 그의 약점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깨어난 여성은 그에게 조용한 항구가 됩니다. 그녀는 연금술의 그릇,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여사제로 변모합니다. 그녀의 내면의 안정감, 평온함, 무조건적인 수용은 그가 무기와 갑옷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신성한 재단을 만듭니다. 그녀는 판단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가 뿌리를 내리고 쉴 수 있는 대지가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말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강해질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세요. 그녀는 그의 항복이 힘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의 근원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이 고요한 밤이 지나면 그가 다시 전사로 깨어나 새로운 싸움을 준비할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된 힘으로 싸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가장 깊은 연금술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한 여성 앞에서 자신을 취약하게 드러내고 그녀가 무너지거나 공격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을 볼 때 그와 그녀의 연결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합일입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사함에서 그녀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가 진정한 자신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가장 친밀한 형태의 각성, 바로 신뢰에 의한 각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드러냈을 때 외면하지 않은 그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항상 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성들은 사실 그들 스스로가 남자의 가장 깊은 헌신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사는 왕국을 위해 싸우지만 자신이 한 인간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이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섯 번째 약점. 남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뮤즈, 즉 창조자의 원형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점이자 그의 영적 창조적 잠재력의 열쇠가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 모든 남성의 내면에는 그의 내적 여성성, 즉 아니마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감정, 직관, 창의성, 혼돈, 아름다움, 의미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 연결고리는 억압되거나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논리, 구조,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자신에게 반영이 되어줄, 자신의 아니마로 가는 다리가 되어줄 여성을 찾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미성숙한 영혼을 그녀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일이 종종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는 실제 여성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본 자신의 일부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니저와 뮤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매니저는 그의 삶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아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그의 일정을 관리하며 그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청구서를 상기시키고 그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올바르고 예측 가능하며 편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바꾸고 그를 실행자로 만듭니다. 그녀는 두 번째, 엄마나 상사가 되어 그녀의 세계에는 자발성, 꿈, 쓸모없는 아름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서서히 죽입니다. 그녀는 비이성적으로 그의 아니마 투영을 파괴하고 그 투영과 함께 그의 끌림도 사라집니다. 뮤즈는 그의 삶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의미로 채웁니다. 그녀는 영혼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녀는 웃음이고 자발성이며 신비이고 지늘깁니다. 그녀는 그에게 창조하고 살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일깨웁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행동이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돛을 채우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왜 그림을 그려? 돈도 안 되잖아.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네 그림은 무엇에 관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여성 관리자는 남자가 피곤함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게 만듭니다. 여성 뮤즈는 그에게 다섯 번째로 영감을 주는 각성, 즉 삶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깨어난 여성은 이 역동성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니마를 그녀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은 여성은 이 상황에 겁을 먹고 관리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투영에 완전히 동화되어 자신을 잃고 그의 영감의 기능으로만 남게 됩니다. 깨어난 뮤즈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이 투영을 받아들이지만 자신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충만함,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을 위한 다리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영혼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가볍고 장난기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흐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그들의 삶에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그 자신보다 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자아가 아니라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모범, 삶에 대한 자신의 열정으로 그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고 여행을 꿈꿨으며 뭔가 위대한 것을 창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의 영감이자 육체로 나타난 그의 아니마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공했지만 메마른 남자들이 이상하고 비실용적이지만 살아있고 진짜인 여자에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영혼이 잃어버린 근원과 다시 연결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볼 것입니다. 남자는 여성 관리자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가져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이고 질서가 아니라 삶을 약속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자신의 영혼을 돌려줍니다. 결론, 조작에서 신비로. 이 5가지 약점, 즉 고독에 대한 필요, 존중에 대한 갈증, 쓸모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항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뮤즈를 찾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일련의 기술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남성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거짓도 감지합니다. 이것은 조작을 위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변화를 위한 지도입니다. 이것은 자아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굴을 존중할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존중을 주라고요? 먼저 자신을 깊이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강인함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라고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조용한 안식처가 되라고요? 먼저 자신이 불안의 폭풍이 아니라 평온의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뮤즈가 되라고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영감과 기쁨의 원천을 찾아 깨워야 합니다. 이 길은 남자에게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남자가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여자가 되고 그의 삶의 공기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며 그의 몸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일깨우는 여자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자기 자신 중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에 대한 부름을 느꼈다면 이 충동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게임을 그만두고 진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여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녀와 공유하세요. 좋아요를 누를 때도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이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심리와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며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로맨스는 깨어난 자신의 영혼과의 로맨스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저 그 아름다운 반영일 뿐입니다.